24일 동안 7이 된 존. 24일 동안 7이 된 존. 자, 외래어 표기법 공부해 볼 텐데요. 24일 동안 7이 된 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말을 또는 외래어를 가운데 뭐죠? 외래어를 우리말로 표기할 때요. 외래어를 우리말로 표기할 때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외래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외국어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말처럼 변하는 걸 말하는 거죠. 하다못해 간식으로 먹는 빵도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원래는 외국어인데 익숙해져서 이제 우리말인 것처럼 여겨지는 말이죠. 외래어. 자, 외래어를 우리말로 표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기의 기본 원칙 제1장이고요. 1항부터 5항까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인데 제가 5가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몇 가지요? 5가지요. 방금 내가 시작하면서 맥락 없이 막 외쳐댔던 그 숫자를 포함한 5가지 원칙입니다. 자, 24로 시작하는 거 보이시죠? 24일 동안 며칠 됐다고요? 7이 된 존입니다. 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씩 합니다. 현용 24 잠오만을 그쵸?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24 잠오만을 사용한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읒, 히읗, 아야요유, 이를 24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데 근데 이걸로 표기가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또 다른 걸 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걸 원칙으로 한다는 거. 자, 그리고요. 1이라고 하는 거는 1음은 1기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음호는 1기호다라고 할 때 숫자 1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예로 들면은 발음 기호상 F라고 하는 녀석은 반드시 한 개의 우리말 음운 중에 자음, 피읍으로만 표기한다. F는 피읍으로만 표기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이라고 하는 거는 받침을 얘기합니다. 7개의 받침 표기만 허용한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건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의외로 뜻밖으로 우리는 디귿을 받침으로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느다란 물방울, 뭐 그녀다리만 봐요 라는 식으로 우리가 우리말 발음 음운 변동 가운데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녀석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걔는 시옷이 빠지죠. 외래어 표기법에서 받침은 디귿이 빠집니다. 디귿이 빠집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걸 뺀 나머지 7개를 적으면 되는 거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뭐가 빠진다고요? 시옷이 빠지는 게 아니고 디귿이 빠진다. 뺀 나머지 7개만 받침 표기로 허용한다. 발음이야 표기야? 표기입니다. 되는 당연히 뭐겠어요? 된장이냐 된소리냐? 된장이냐 된소리되기냐? 된소리 되기 라고 하면 또 음운변동과 헷갈릴 수 있으니까 된소리는 표기로 반영하지 않는다. 무엇의 경우에? 푸트크나 부드그 같은 거를 파열음이라고 하는데 파열음에 해당하는 국제 발음 기호상에 푸트크나 부드그는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원칙이 뭐냐면은 국제 발음 기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케이크이다. 케이크 그러면 케이크라고 표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CAKE 케이크라고 표기해야 되거든요. 케이크는 틀리고 케이크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표기 자체 CAKE를 보시면은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건데 KE 그래서 마지막이 모음으로 끝났어요? 자음으로 끝났어요? 모음으로 끝나 보이지만 발음 기호상으로는 국제 발음 기호상으로는 크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크라고 적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음으로 끝났다, 자음으로 끝났다, 자음으로 끝났다. 표기상, 발음상, 국제 발음 기호상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돼. 그게 약간 헷갈릴 수 있죠. 자, 된 소리로 국제 발음 기호상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된 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딱 하나만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녀석 보통은 왜 늦었어? 왜 지각이야? 버스가 늦게 왔어요. 버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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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가 맞고 버스는 틀리잖아요. 그쵸? B, 부드그의 B, 국제 발음 기호상 B는 쌍비읍으로, 즉 된 소리로 표기할 수 없습니다. 뿡뚱숭뚱꿍 no, 부드그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24일 동안 7이 된 존 그러는데 존이라고 하는 녀석은 존중의 존이에요. 존중해 준다 이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radio라고 발음은 되더라도 발음 기호상으로 그래도 우리는 라디오라고 표기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라디오예요. 라디오. 라디오지만 라디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 라디오라는 물건을 들여올 때부터 우리는 라디오라고 불렀거든요. 그런 존중을 해준다. 관습에 대한 존중이죠.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관습에 대한 존중이 되겠습니다. 카톨릭 대학교야, 가톨릭 대학교야, 캐서릭 대학교야. 가톨릭 대학교입니다. 가톨릭. 캐서릭 no. 카톨릭 no. 가톨릭.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원래부터 그렇게 불러왔다는 거 관습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의 5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 5항이에요. 1항부터 5항까지입니다. 물론 뭐 이제 7개의 받침 표기만 허용한다라고 하면서 하나 예를 들지는 않는데 우리가 good이라고 할 때 good morning 하면은 디귿 받침이에요, 시옷 받침이에요. 시옷 받침에 good이라고 good이라고 해야 되는 거. good. 네, 디귿 받침 꺼져.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는 24일 동안 7이 된 존이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볼 텐데요.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자주 틀리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쓰는데 외래어들을 잔뜩 쓰게 되잖아요. 우리말이 외래어에 뭐 거의 식민지다시피 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게 자기소개서라는 건데 이 자기소개서에 보면은 리더십을 키워왔으며 라고 잘못 쓰고 있는데 꺼져. 리더십이 맞고요. 비전을 만들어 왔습니다. 비전 꺼져. 비전이고요. 롯데 타워 아니고 타워. 타월 좀 줘 꺼져. 타월이거든요. 자, 요런 거 24 자모만으로 표기해 놓은 것들인데 이 중에는 24 자모에 해당하지 않는 녀석도 들어가 있죠. 않는 녀석 들어가 있어요. 이중모음 워 같은 경우 말이죠. 이건 24 자모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24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적는다 이거예요. 네. 철의 원칙은 아니에요. 자, 시험에 잘 나오는 대표적인 네 개. 자, 리더십, 비전, 타워, 타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항과 관련된 사례인데요. 파이팅의 F. 자, 왼쪽을 봐야 돼, 오른쪽을 봐야 돼. 국제, 발음기호, 국제, 발음기호를 봐야 돼요. 알파벳 보고 자빠지면 안 됩니다. 자빠집니다, 그거. 자, 오른쪽 봐야 돼.
빨간색으로 체크한 걸 보시라고요. K에다가 빨간 펜 취소! 취소! 너야 너. 누가 그쪽에 빨간색으로 체크를 하래? 자, F 1음은 1기호 원칙이에요. F는 피읍이고요. F는 피읍입니다. 기억하세요. 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파이팅. 오빠 화이팅이야, 파이팅이야. 우리 KT 치어리더들 아름답습니다. 그쵸? 그렇습니다. 네. 그 아웃송 보면은 피리춤도 있고 말이죠. 귀엽습니다. 네, 아름다워요. 파이팅이야, 파이팅이야. 오빠 화이팅! 너 오빠 파이팅! 그렇죠? 카페. F는 피읍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거 받침에는 이것만 쓴다고요. 이것만. 그래서 good 하면은 왼쪽이 맞아요, 오른쪽이 맞아요. 시옷은 허용하고 디귿은 안 되거든요. 요렇게 good 시옷 받침입니다. 그 다음에 제 사항으로 가시면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까 파열음 뭐가 있다고요? 부드그, 푸트크, 무성 파열음, 유성 파열음. 자, 부드그, 푸트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요런 녀석들 부드그 중심으로 사례를 적어놨는데 버스 아니고 버스, 댐 아니고 댐, 그리고 가스 아니고 가스라고 적습니다. 댐, 안 된다고요. 파리, 바게트 안 된다고요. 파리 안 된다고요. 파라고 해야 합니다. 된소리 안 됩니다. 파열음에서 된소리 안 됩니다. 자, 관용을 존중해 준다. 습관적으로 사용해온 이 관용을 존중해 준다. 그래서 라디오지만 라디오고요. 캐톨릭이지만은 가톨릭이라고 표기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5항까지를 간단히 숫자 위주로 정리하면 뭐라고요? 며칠? 24일 동안 뭐가 됐다고요? 7이 된 존, 럭키, 비키, 세븐. 7이 된 존. 기억하세요. 자, 지금부터는 눈요기를 할 시간인데요. 제2장 표기 일람표입니다. 심지어 포르투갈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어도 있고요. 일본어는 기본이고요. 외래어들이 무척 많습니다만 19개 국어에 19개에 달하는 표에 따라서 우리가 적어야 되는데 국제 음성 기호가 표 1로 나와 있어요. 표 2부터는 이제 다른 나라 구체적 국가의 말들이 나오는데 표 1, 국제 음성 기호, 음성 기호라는 걸 기억하세요. 국제 음성 기호. 국제 음성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 한글로 표기하는 경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한 컷으로 쭉 찍어놨다가 나중에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 사례는 조금 이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한 컷으로 찍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갈 게 뭐냐면 우리 음운 공부할 때 공통국어 1 개정교육과정에 공통국어 1 보시면은 자음체기표 지나서 단모음체기표 지나서 이중모음으로 들어가게 했을 때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게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이다라고 배우잖아요.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세 개는 반모음 관련된 국제음성 기호거든요. 국제음성 기호 가운데서 얘를 뭐라고 읽어야 돼? E라고 읽어야 되고요. J라고 읽으면 안 돼요. 발음 기호, 음성 기호예요. 이 W라고 읽으면 안 돼요. O 또는 U가 되는 거죠. 아까 우리 롯데타워 할 때, 그쵸? 이렇게 나와 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워 할 때, 타워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기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중모음과 관련된 걸 지금 예를 들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우어는 반모음 우 더하기
반모음 어잖아요. 그죠? 이때 그 얘를 이렇게 표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자, 이건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반모음 이, 반모음 오 또는 우, 국제 음성 기호에 따라서 우리가 명칭 쓰고 있는 것이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계속 보세요. 국제 음성 기호에 따른 한글 표기는 대략 이렇군. 한 컷으로 찍어 두시고, 자,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제 3장의 표기 세칙으로 들어가는 거야. 구체적인 세부적인 법칙이 되겠어요. 세부적인 법칙. 자, 영어의 표기 중심으로 갑니다. 영어의 표기 중심으로. 자, 제1항 무성 파열음 그랬는데 이런 건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요. 대괄호 안에 있는 국제 음성 기호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푸트크. 자, 짧은 모음 다음에 어말 무성 파열음은 받침으로 적는다라고 했는데 너무 어려운 말들이잖아요. 미리 선생님이 이제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놨거든요. 자, 맨 뒤에 있고, 맨 뒤에 있고, 맨 뒤에 있어요. 그쵸? 그래서, 자, 어말이라고 하는 거야. 어말이 뭐죠? 단어의 끝에 온다. 단어의 말자는 끝말자야. 단어의 끝. 그쵸? 뒤에 뭐 없죠? 그쵸? 그래서 받침으로 적는다. 피읍. 자, 피읍이야, 비읍이야? 비읍, 받침. 시옷, 받침. K는 기억 받침, 받침으로 적습니다. 디귿으로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짧은 모음과 그 다음에 끊고 유음, 비음 이외의 자음, 유음이나 또는 비음 이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 파열음 푸트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하고 애야 지금. 그러니까 보면 유음이나 비음 이외의 자음이냐, 그렇죠? 유음도 아니고 비음도 아니잖아요. 리을도 아니고 L도 아니고 뭐죠? 미음, 니은, 이음. 이 보면은 L, R, M, N 중에 어떤 것도 아닌 자음 T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앞쪽은 짧은 모음, 장음 처리, 점점, 땡땡 안 돼 있고 짧게 발음하는 에가 와 있고요. 그 사이에는 P거든요. 무성파열음. 그래서 받침으로 적는다. 이렇게 apt. 여기는 act. 여기는 setback. 디귿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음 그리고 블라블라 이외의 자음, 모음 블라블라 이외의 자음, 가운데 있는 푸트크다. 받침으로 적는다. 살펴봤고요. 자, 다음 위 경우 이외의 어말과 자음 앞이, 어말이 뭐라고요? 단어의 끝. 어말과 자음 앞의 푸트크는 을을 붙여 적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세요. 이런 거. 이런 걸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대괄호 안에 있는 국제 음성 기호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또는 자음 앞인데 선생님 이건 모음 앞인데요. 모음 이 앞에 피인데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말의 피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국제 음성 기호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피, 끝에 피, 끝에니까 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 끝에 온 게 아니고 이제 자음 앞이라는 조건이죠. 자음 L 앞이고요. 자음 R 앞이고요. 자음 M 앞이고 그 다음에 자음 N 앞이거든요. 보이죠? 자음 앞이나 그 다음에 단어의 끝에 오는 경우는 을을 붙여 적는다. 푸프, 트트, 크크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성 파열음 그랬는데 부드그를 얘기하는 거고요. 단어 끝과 그 다음에 모든 자음 앞에 오는 녀석들은 을을 붙여 적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끝에 왔고, 그쵸? 롯데월드, 그 다음에 뭐 에버랜드 할 때 그쵸? 그 다음에 자음 앞에 있고 맨 끝에 있고요. 맨 끝에 온 G고요. 그 다음에 자음 Z 앞에 있는 Z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음 S 앞이고요. N 앞이고요. N 앞입니다. 그래서 모두 브, 드, 브, 드, 그라고 적은 겁니다. 그 다음 마찰음 이렇게 발음되는 국제 음성 기호상 이렇게 발음되는 녀석들 중에 앞에 있는 이런 거 스즈프, 부스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얘도 그쵸? 붙여 적는 거예요. 그래서 자음 앞이죠? 스,
끝이죠. 드 끝이죠. 프 끝이죠. 프. 자, 자음 알 앞이니까 스. 그 다음에 끝이니까 드라고 적었습니다. 다음 어말의 요거 she인데 앞쪽에서 우리가 leadership이라고 하지 않고 leadership이라고 했던 이유를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C로 적는다는 거죠. 자음 앞에 이 녀석 shoe, 그 다음에 모음 앞에 이 녀석 뒤따르는 것에 따라서 달리 적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모음 앞에 leadership is ship, 그쵸? 그러니까 모음에 따라서 C라고 적는 leadership이었던 건데 끝에 오는 녀석 말에 오는 녀석이니까 플랫 C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샤크, 아가 왔기 때문에 여기 뒤에 A가 왔기 때문에 뒤에 오는 모음인 아에 따라서 샤가 된 거고 얘는 슈가 된 거고요. 자, 자음 앞에 쉬니까 R 앞이니까 슈라고 적은 거거든요. R 앞이니까 슐러브, 슈림프도 있죠. 슈림프, 슈러브. 그 다음에 얘는 뭐 쉔크, 패션, 셰리프, 쇼핑, 슈, 심 이런 것들. 맨 앞에 오면 뭐라고요? 맨 앞에 오면은 자음 앞에 오면 뭐라고요? 자음 앞에 오면은 슈다. 요거 하나 정도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음 앞에 오면 슈다, 슈림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어말 또는 자음 앞에 이 녀석은 지로 적고 그랬어요. 어말이니까 미라 지가 되는 거고. 아까 맨 처음에 봤던 비전. 자, 지읒을 적는다. 모음 앞이니까요. 그리고 사항의 파차름인데 이렇게 발음되는 녀석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맨 끝에 온다. 어말 또는 자음 앞이다. 그러면은 얘네는 츠고 얘네는 지로 적는다라고 했는데 말이죠. 말이죠. 그 다음에 어말 지. 그리고 자음 비 앞이니까 피츠버그 할 때 츠라고 적고 얘는 자음 H 앞이니까 히치라고 적습니다. 여기 치. 그리고 자, 모음 앞에 이 두 녀석은 지읒으로 적는다라고 했어요. 차트, 야가 아니고 아라고 하는 것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차트. 그래서 치읒으로 적었고요. 그 다음에 모음 앞에 지읒으로 적은 버진이었습니다. 그 다음 5항이에요. 비음, M이나 N이나 응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 쓰였을 때 받침으로 적는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보면은 스팀 하면은 말이잖아요. 그쵸? 스팀이죠. 말이죠. 아이고. 자, 말이 왔어요. 모두 받침으로 적어요. 이렇게 미음 받침. 자, 말에 왔죠? 받침으로 적어요. 니은 받침. 자, 이건 자음 앞이죠? 그래서 받침으로 적습니다. 자음 앞이죠? 받침으로 적고요. 자음 앞이죠? 받침으로 적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참고할 수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 모음과 모음 사이에 응이란 녀석이 온다. 그러면은 앞 음절에 이음으로 적는다라고 했어요. 이거 보면은 모음과 모음 사이라고 했는데, 자, 모음과 모음 사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앞 음절의 받침, 행의 받침으로 적은 거고요. 자, 모음과 모음 중간에 있잖아요. 앞 글자 받침으로 롱잉이라고 적은 거예요. 자, 다음에 6항입니다. 유음 L이에요. 유음 L. 어말 또는 자음 앞에 L은 받침으로 적는다 라고 했는데 자음 P 앞에 있는 L이고요. 말에 온 L이죠. 그래서 받침 리을이라고 적고 있고요. 자, 중에 단어 중간에 그 말이죠. L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 앞에 올 때는 리을로 적는다라고 했는데 뒤가 좀 헷갈리죠. 일단 단어 가운데 L이 모음 앞에 왔을 때, 자, L이 모음 앞에 왔어요. 모음 앞에 왔으니까, 그쵸? 뭐라고 적어야 돼요?
자, 리을, 슬라이드 이렇게 리을로 적어야 된다. 슬라이드, 리을로. 자, 얘는 어말 또는 자음 앞이라고 했으니까요. 어말 또는 자음 아니 뭔 소리야? 중에 모음 앞에 오거나 이건 모음 앞에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 앞에 그랬어요. 자, 이 녀석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 M 앞에 왔잖아요. 그래서 리을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필름이고요. 자, 이것도 M 앞인데요. 그쵸? 모음이 따르지 않는 M 앞이니까 이 L을 헬름이라고 리을로 적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 모음이 따르지 않는 N 앞에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스월른이라고 리을로 적고 있습니다. Hamlet.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 나왔어요. 자, 그래서 얘는 자, 중에 모음 앞에 오거나 라고 할 때 중에서 모음인 이 앞에 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얘는 모음 앞에 오는 때는 리을로 적는다 라고 했는데 다만 여기 해당되지 않죠. 다만 비음 뒤에 L은 그랬어요. 비음 M 뒤에 L이니까 모음 앞에 오더라도 모음 E 앞에 오더라도 리을로 적습니다. 햄릿 아니고요. 리을에 햄릿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다음 비음 N 뒤에 왔고요. 모음 앞에 온 L이죠. 그래서 리을로 적어서 헨리라고 적고 있습니다. 햄릿, 헨리. 자, 그 다음에 7항. 장모음은 따로 길게 발음하는 것은 따로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팀이라고 발음해도 팀이고요. 루트라고 해도 루트입니다. 자, 8항이 중모음인데요. 중모음이라는 건 우리말에는 없는 개념인데 한국어에는 없는 개념인데 거듭되어 온 모음이다. 겹쳐 쓰인 모음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I, 아우, 에이, 오이, 오우, 아우어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음가를 살려서 적되 오우는 오로. 자, 이게 중요하죠. 오우는 오로. 오우라고 하면 안 되고 아우어 아니고 아워. 자, 아우어 아니고 아워. 자, 오로 적고요. 자, 요 원래대로 아이니까 타임이 되는 거고 아우니까 하우스가 되는 거고 에이니까 스케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음가를 살려서 적는 겁니다. 그대로 아이, 아우, 에이, 오이, 오일, 그쵸? 보우트, 그쵸? 근데 이제 보우트인데 오우는 아까 뭐라 그랬죠? 오우는 오로 적는다. 이제 이게 헷갈려. 보우트가 아니라 보트, 코우트야, 코트야. 이 걸치는 옷. 코우트야, 코트야. 코트, 코라고 적어야 되고 보라고 적어야 돼요. 타워, 롯데타워 아까 우리 했었잖아요. 처음에 타워. 근데 워라고 적습니다. 타워. 구항은 반모음과 관련된 건데요. 이건 그냥 쭉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뒷다리는 모음에 따라서 그랬으니까 뭐가 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워, 와, 왜, 위, 우로 적는다. 자, 이것도 한번 쭉 한 컷으로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which 뭐 이런 거. 자음 뒤에 반모음 우가 올 때에는 두 음절로 갈라 적되 이렇게 세 개에 해당하는 녀석은 한 음절로 붙이는 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음절로 갈라 적는다. 앞에 자음이 오고 즉 자음 뒤에 반모음 오 또는 우가 온다는 거니까 스윙이라고 두 음절로 S는 스로 적고 그쵸? 그 다음에 윙의 반모음 우는 그냥 여기서 따로 윙의 일부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얘도 마찬가지 요렇게 두 음절로 나누어서 트위스트, 펭귄, 그 다음에 휘슬, 쿼터 자 요런 거. 근데 이제 여기 한 음절로 적는 경우가 있었죠. 펭귄 이거 이렇게 G하고 같이 들어갔고요. 우가 여기도 H 히읗하고 위 우가 함께 들어갔고요. 한 음절 안에 마찬가지 얘도 그렇고요. 이렇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모음 이는 이건 제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반모음 이는 뒤따르는 모음과 합쳐져가지고 야예 유유이 야예 여예 요유이로 적는다라고 했는데요. 뭐 예외가 있긴 한데 이런 녀석 DLN 다음에 이 녀석이 올 때는 뭐 dear, rear, near로 적는다라는 예외가 있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야드, 앵크 이렇게 쭉 인디언 여기서부터는 이제 ear, 인디언 이런 식으로 적는다. DLN과 관련된 거니까요. 복합어는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들을 적는다라고 했어요. 컵은 컵이고 like는 like니까 컵 like라고 적은 거고요. 북은 북이고 end는 end니까 북 end라고 적은 것이고요. 쭉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붙여 쓸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원어에서 띄어쓴 말은 띄어쓴 대로 한글 표기를 하되 붙여 쓸 수도 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그러니까 로스, 엘러모스도 맞고 붙여 쓴 것도 맞고 톱 클래스 띄어 쓴 것도 맞고 붙여 쓴 것도 맞다. 자, 이렇게 해서 복합어와 관련된 마지막 조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같이 살펴본 외래어 표기법은 자, 5개의 조항을 무엇보다 반드시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뭘 기억하라고 그랬죠? 1항부터 5항까지 24일 동안 7이 된 존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타워, 비전, 리더십, 타워 기억하세요. 알겠죠? 오빠 파이팅이야, 화이팅이야? 파이팅. 캐톨릭이야, 가톨릭이야? 가톨릭 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외모를 가진 외래어 표기법 강의. 자, 바른빛 국어였습니다.